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받을 때의 직위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연락합니다. 유재수 전 국장의 감찰은 대부분 클리어됐다.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조하라. 이렇게 해서 감찰을 깔아뭉개버립니다. 단순 인사 조치하게 한 것으로 이 공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 제출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섭 부장검사의 이 공소장 충격적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이걸 맞춰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공범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형철, 백원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미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힘쓴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한테 유재수 국장을 봐주는 건 어떻게 했느냐의 취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박형철은 거절을 합니다.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에게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 이렇게 다시 지시합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봐달라고 한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데 현 정권 초기에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봐줘야 됩니까? 또 이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하고 뭐 친분이 깊은데 문재인 정권 초기에 비위가 터지면 안 되니까 묵살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걸 검찰은 공소장에 적고 있습니다. 자, 박형철 전 비서관 이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 하니 감찰할 필요가 없다. 이 지시를 수용합니다. 조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는데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 처음에는 감찰을 계속해야 된다,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정수석이 이렇게 깔아뭉개니까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시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찰을 중단하고 정리를 지시했다, 이런 건데 이때 감찰은 즉시 중단됩니다. 문제는 공소장은 여기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또 등장합니다. 그냥 감찰을 중단시킨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할 것까지 고려한 정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 지워버려라. 자, 이 정도로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여러 번 주장했지만 그 당시 특감반에서는 유재수 비리를 상당히 많이 포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위원회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유야무야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전해드린 이 공소장의 사실들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 편이면 다 봐줘야 됩니까? 조국의 공정성, 이걸 보고 정이 딱 떨어집니다. 자, 또한 이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전방위적으로 유재수의 감찰 무마, 구명운동을 벌인 사실도 당시 포렌식된 유재수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렇게 공소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유재수의 핸드폰이 중요합니다. 자, 앞서 이 청경덕 선임행정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만나서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감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유재수의 구명청탁을 받고 백원우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서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이런 취지로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 윤건영 전 실장 백원우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감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검찰은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의 청와대는 공과 사 구별을 할 줄 몰라요. 공과 사. 공적으로 잘못했으면 자기와 친한 사람도 처벌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 노력을 해야지. 자기 편이라고 피하 구분을 하고 우리 편은 감찰도 하지 마라, 감찰했던 거 다 지워버려라.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재판에서 검찰과 이제 법리 다툼을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은 21일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밝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원우와 박형철은 아직 공소 사실이 알린 이후에도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원우는 과거에 상당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국도 나와야 되고 백원우도 나와야 되고 박형철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박형철 전 비서관이 상당히 많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처벌도 덜 받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형님 동생 하던 사이입니다.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동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런 것 자기는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지시를,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철도 처벌은 받겠지만 정도는 다를 겁니다. 가장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백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원우에게 청탁한 구명 로비를 한 김경수, 청경덕, 윤건영,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쨌든 이 공소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언론에 보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었구나. 물론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장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검찰 공소장은 일반적인 언론들도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실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